엄마,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괜찮아? 어디 봐봐. 엄마 진짜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아. 동네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그러던데. 얘, 너 돈 때문에 그러니? 내 병원비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 영상의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에도 무조건 큰 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2차 병원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팁이 하나 있는데, 네, 꿀팁. 네, 꿀팁. 정부에서 첩약도 이제는 보험급여에 넣자 해가지고 실손에다 청구를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흔한 질병 중 하나인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찾게 됩니다. 똑같은 감기로 똑같은 병원을 찾아도 간혹 진료비가 비싸게 나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 가기 전에 몇 가지 꿀팁만 잘 알고 있어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병원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 또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하고 있는 최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을 했고요. 윤재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은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와 비급여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많이 받는 건데 환자들한테 네.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진료 항목을 급여라고 하고 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방에서는 침뜸, 부항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피부 관리, 뭐 많이 하시죠 여성들 다이어트, 치료 목적으로 한 그런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해당되는 그런 진료를 했더라도 비급여로 인정돼서 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치료 목적은 급여. 그렇죠. 그리고 미용 목적은 비급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진료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치과의 경우 대표적인 비급여 비보험 진료 항목은 임플란트와 미용, 보철 치료가 있겠고요. 안과에서는 시력 교정을 위한 그 라식이나 라섹 등의 수술 등이 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아시다시피 미용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학과의 경우라면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의 예가 되겠고요.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그 종합검진은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이루어진 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1인실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병실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검색해보고 공부하시기 원하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공개돼 있고요. 진료 항목에 따른 지역별 평균 가격까지도 검색해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에도 일단 큰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아침 출근길이면 여지없이 걸려오는 전화 한 통. 그 주인공은 바로 네,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영 좋질 않네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애비 출근 잘했어요. 네. 소고기 묵국이랑 현미밥 해서 먹였어요. 홍삼 달인물도 챙겨 먹였고요. 네. 저녁에 삼계탕 해서 몸보신 시킬게요.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네. 아, 참는 것도 하루 이틀. 시어머니가 야속해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면 자기가 할 것이지. 내가 몸종이야 뭐야. 아이씨. 그날 저녁. 그러자라도 하루 종일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의 첫 마디는 저녁 뭐야?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하여간 어머니나 아들이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왜 당신 밥까지 챙겨줘야 돼? 내가 당신 밥순이냐고. 이 여자가 미쳤나? 엄마, 글쎄 진짜라니까. 나보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다고 그랬다니까. 나 진짜 못 살겠어. 뭐라고? 아프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알았어 엄마. 내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갈게. 응? 다음 날 퇴근 후 득달같이 달려간 아들. 애들 왔네, 애들 왔어. 아이고, 엄마,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괜찮아? 어디 봐봐.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아휴,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냥 병이 다 나을 것 같네. 예, 우리 아들 저녁밥 먹였니? 퇴근하고 오느라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밥은 든든히 먹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다 쓰러져. 건강이 최고야, 엄마. 엄마 100살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그렇지. 100살? 100살.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아픈 거 맞아? 쇼하는 거 아니야? 내일 당장 병원 가봐. 돈 걱정하지 말고 검사 다 해봐. 그렇잖아도 엄마 대학병원에 가보려고. 이번에 아무래도 그냥 감기인 것 같지가 않아. 엄마 아무래도 많이 아픈 것 같아. 엄마 진짜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아. 동네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그러던데. 얘, 너 돈 때문에 그러니? 내 병원비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이고 시끄러. 내 친구도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 받았다 그러더라. 너 덜컥 내가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글쎄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내일 큰 병원 가라니까. 아유, 저건 그냥 그래. 아유, 우리 효자 아들. 엄마 내일 대학병원에 갈 거야. 꼭 알았지? 그럼 아유, 우리 효자 아들. 아유, 우리 아들. 엄마 아프면 속상해. 아유, 그럼 우리 애기밖에 없다. 밥 잘 챙겨 먹고. 그럼 아유, 우리 애기도 밥 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아유, 그래. 그 집 딸이 그렇게 못됐다니까. 아,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아들이 나 아프다고 무조건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지. 감기라도 아유, 그 뭐시냐, 그 퀄리티가 다르대나 뭐래나. 아니, 전화 끊으라고? 왜? 나 아직 병원 가려면 시간 많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그냥 이 여자가 그냥 교양머리 없이. 질투가 나서 그러지 뭐.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인데도 혹시 모를 합병증 때문에 검사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큰 병원만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시어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이 영상의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에도 무조건 큰 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 똑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병원 규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동네 의원과 동네 30평상 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까지를 일단 1차 의료기관, 1차 병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2차는 30평상 이상의 병원이나 100평상 이상이면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을 2차 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은 대부분 3차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환자가 각 병원에서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진찰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 진찰료가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일단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얼마라고 딱 산정이 되어 있고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30%, 또 2차 병원인 경우에는 50%, 3차 병원인 경우에는 60%를 환자가 내야 하고 나머지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이제 감기에 걸려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 검사비나 약제비를 제외하고 1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는 약 한 1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 정도인 5천 원 정도가 1차 의료기관에 가셨을 때 내는 금액이 되겠죠. 2차 병원에서는 비슷한 진찰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한 50% 정도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서 한 9천 원 정도에서 또 병원급마다 조금 다른데요. 많게는 11,000원 정도까지의 진료비를 내게 되고요. 3차 병원에서는 33,000원 정도의 진찰료 중에서 그중에 한 60%에 해당하는 25,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진료비보다 2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에는 2배 조금 안 되게 조금 더 내셔야 되고요.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에 2배가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하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면 시어머니가 큰 병일 수 있으니까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병원 가려고 하시는데 이처럼 내가 좀 큰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면 되는 건가요? 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감기 환자들은 다 서울에 집중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그냥 대학병원 가버리면요, 1, 2차 기관에서 그 진료 의뢰서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랑 네. 그냥 갔을 때 달라요. 아, 그렇군요. 바로 대학병원을 가버리면 진료 의뢰서 없이 가면 바로 돈이 다 내셔야 돼요. 정부에서 혜택을 안 줘요. 근데 1, 2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환자 전원합니다 하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대학병원에 갔어 그냥. 근데 진료 의뢰서라는 걸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됐네.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나중에 대학병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다 소급해서 또 진료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요,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 진료받은 곳을 꾸준히 가는 게 더 돈이 세지 않고 아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마친 후에 30일 이내로 같은 감기 때문에 진료를 다시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재진료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감기라도 근데 30일이 지나서 같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또 초진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급성기 질환이냐 만성 질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고혈압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90일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초진료와 또 재진료 그 비용의 차이는 약 한 4,5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초진 진료비를 4,500원씩 조금씩 더 내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한 30% 정도인 거죠? 예, 그런 셈입니다. 네. 1차, 2차,
여기에서 이제 다니실 때마다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이는 한 4,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병원이 저녁 8시까지 하는데 한 번은 일이 끝나고 7시 넘어서 갔더니 진료비가 더 나왔거든요. 이처럼 진료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야간 진료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평일은 아침 9시, 저녁 6시까지가 진료 시간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예요. 근데 환자가 6시 이후에 평일날 그 토요일날 1시 이후에 병원을 갔다. 그러면 야간 진료비가 또 가산돼서 몇천 원이 더 붙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하는 시간대, 정상 시간대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공휴일은 어떤가요? 네,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그리고 일요일을 비롯해서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의 진료비나 약제비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토요, 야간, 공휴일 가산제라고 하는데요. 또 휴일에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30%가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할 때 50% 정도가 더 가산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제도를 통해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더 청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휴일에 근무하는 병원 또는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회사원이라면 야근 수당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한의원도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55세 이정식입니다.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는 좀 잠을 좀 못 자고 좀 몸이 좀 많이 좀 결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새는 좀 자주 좀 한의원을 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밀락동에 살고요. 이름은 이순입니다. 몸 상태가 좀 허리하고 어깨하고 무릎하고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목하고. 아기 놓고 나서 그 몸조리를 못했거든요. 그냥 그때는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부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계속 돈 벌다가 이제 몸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 두 분처럼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온몸 구석구석 아픈 분들이 많이 찾는 곳, 바로 한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의원에서도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태봉 한의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습하고 스트레스가 또 많잖아요. 더워서. 그래서 어깨나 허리나 무릎 질환으로 많이들 오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많이 찾는다는 한의원. 가벼운 감기 환자에서부터 교통사고 환자까지 찾는 증세도 다양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네.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그 목이랑 목이랑 그리고 좀 요새는 좀 불면증이 좀 있어갖고 불면증이요? 네. 많이 힘드세요? 힘든 건 별로 없는데 네. 가끔가다 설치다 보니까는 이제 직장에서 좀 피곤하다 좀, 이거죠? 피곤해요.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어요. 네. 침 맞고 교환하고 그리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시간은 대략 한 4, 50분 걸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 이번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후유증이 나이 들어서 나타난다는 분입니다. 그 어깨하고 어깨하고 저기 오른쪽은 이렇게 팔 쪽하고 팔까지 이쪽으로 하시고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자, 하나, 둘. 네, 됐어요. 저쪽에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됐어. 확실히 이쪽이 떨어지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그러네. 네. 요리할 때 칼질. 할 때 응. 그게 아예 이제 힘이 없어갖고 아예 못 그래요? 하는 거. 네, 자주 합니다. 오른팔 이렇게 자주 젖이고 또 무릎도 안 좋아갖고 그래서 자주 온 편이에요. 알겠어. 검사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급격하게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신발을 잘 신어. 이순림 씨처럼 5, 60대 여성들의 경우 특히 침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머리 좀 맞을까요? 자, 알겠어요. 머리도 할게요. 네. 자고 올려볼게요. 힘들거나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어깨가 결리거나 밤에 종아리가 결려 잠을 잘 못 이루는 날들이 종종 있다는 이정식 씨는 부항을 뜨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진료를 다 마쳤는데 혹시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추나 치료 같은 게 있고요. 추나 치료는 1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골격계가 아프신 분들에 한해서 단순 추나, 복잡 추나가 있는데요. 단순 추나는 한 15,000원, 그다음에 복잡 추나는 한 35,000원 선에서 1년에 20회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통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진료비에 예전과 비교해서 한 3분의 1 선으로 줄어든 가격이니까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첩약의보 같은 것이 있는데 첩약의보는 생리통,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 안면신경 마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1년에 1회, 10회 정도의 한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10일 정도의 한약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난임 치료 같은 치료도 한의원에서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거라 시도별로 다 틀리니까 시도별에 문의하셔서 의뢰하시면 난임 치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저마다의 사연으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이셨다면 한의원에도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서는 한의원을 찾아갔는데요. 네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양방 치료를 할 수는 없겠죠. 한의학적인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고 뭐 아까도 얘기한 그 간호사를 굳이 고용을 하지 않고 조무사급만 써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한방병원은 적용이 안 되는데 한의원을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900원에서 2,4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되는 한약까지 복용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한의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 외래 진료에 대해서 한방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40%, 한의원은 30%만 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의원들도 요즘은 입원실 한의원이 있거든요. 29병상 이하는 이제 입원실 한의원이라고 해요. 한의원도 입원실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본인 부담금,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20%로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네, 정확하게 네,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약이 일반 의약품보단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약이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가류약이나 연조 액기스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30%, 네. 한방병원 40% 정도만 내면 급여대가 되는 한약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첩약도 이제는 보험급여에 넣자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생리통이나 안면마비 그리고 약간 뇌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중풍이죠. 네. 그런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되는 그런 첩약, 탕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열흘치 정도. 네. 근데 본인 부담금은 50%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팁이 하나 있는데, 네. 꿀팁. 네, 꿀팁, 네, 꿀팁.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이상 나왔다. 한방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5,000원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이상 나온 진료비는 실손에다 청구를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기준이 딱 금액으로 정해져 있네요. 네. 한의원 10,000원, 한방병원 15,000원. 그렇죠. 그 이상 나오면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네. 네, 실손보험에서는 많이 돌려받을 수 한방적인 있겠죠. 치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네. 청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점점 급여 항목이 추나도 그렇고 네. 한약도 그렇고 급여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세요. 네, 좋은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한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도 입원하는 환자가 있잖아요. 입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입원한 후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퇴원할 때 네. 입원비, 지금까지 들었던 입원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네. 입원비 정산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를 하루 1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낮 12시 이전에 퇴원해야 네. 예, 병원비가 절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당일 입원료가 50%가 또 가산이 되고요. 또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또 퇴원을 하면 역시 당일 입원료의 50%가 또 가산이 되니까 오전에 퇴원하고 정상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원 시간, 날짜 이런 거 잘 확인해서 맞춰서 퇴원을 하면 또 새는 병원비를 줄일 수가 있겠군요. 네. 환자라면 누구나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원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 병원 등급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의료 행위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게 별 등급을 이렇게 매기듯이 병원과 의원의 일정 기준을 두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메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뒤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병명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까운 병원이 표시가 되고요. 내 주변에 어떤 의원 또는 병원이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네. 별표가 있는 병원이 3년 연속 상을 받은. 등급을 확인한 네. 그런 병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어도 베스트 메뉴 적혀 있는 것처럼 네.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등급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또 병실료가 비싸요. 아, 이게 그런 병실 등급이거든요. 네. 아. 간호사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고 관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체크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병원비에 좀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그런 정도 등급에 맞춰서 또 입원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그렇죠. 좀 선택을 해볼 수가 네네네. 있겠네요. 적어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에 본인 부담률이 원래 5%였는데요. 그것이 0%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지원 한도를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될 계획이고요. 7대 중증 질환만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개선이 되어서 이제 외래 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암을 포함한 그 42개의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이 산정 특례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산정 특례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5%에서 10% 정도. 그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한 번씩은 꼭 체크해서 병원비를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병원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월경통이 심해서 생리 때마다 고생을 합니다. 시어머님이 생리 진통제를 먹는 걸 보시고 한의원에 가서 월경통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요. 월경통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네, 첩약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첩약을 이제는 급여화시키는 그런 전 단계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들이 있어요. 이 생리통, 그리고 안면마비, 그리고 중풍 후유증.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네. 첩약 의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게 한두 끝도 없는 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그죠? 10일치, 그러니까 한제 분량이죠. 한제 분량에 대한 한약을 아까 얘기한 시범 사업으로 정해진 한의원에서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월경통인데 한 번 치료약을 10일치 먹었다가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더 복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더 복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급여 100%가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100%를 다 내야 돼.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10,000원 이상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건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꼭 한 번씩 본인 실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약을 지어 먹는다. 아까 월경통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손으로 청구를 꼭 하세요. 네. 뭐 애초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헷갈리시면 그냥 말씀을 하시고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증 질환이 생긴 것 같아서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병원비가 더 비싸게 나올까요? 그리고 친구 말이 빨리 입원을 하고 싶으면 응급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중증 질환이 생긴 것 같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네, 확실하게. 그런 말씀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의사 진단이 아닌 그냥 추측으로 네.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신 것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증이라고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차 의료기관에 바로 가시면은 본인 부담이 이렇게 100%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비가 매우 비싸게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진단도 되지 않은 분을 입원시키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응급실에 머물러 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응급실로 무조건 진단도 되지 않으신 분을 밀어 넣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차 병원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응급실 가고 절대 안 되겠네요. 폭탄 맞습니다. 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실 겁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비용이 병원비라고 합니다. 아파서 몸도 힘든데 병원비까지 많이 내야 한다면 무척 속상한 일일 텐데요. 오늘 생활엔 정책에서 알려드린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주머니에서 새는 병원비가 없도록 관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비를 절약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술, 담배를 오히려 멀리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병원 이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 그게 가장 병원비를 아끼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일반 검진 그리고 암 검진 이게 있거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병원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검진도 2년에 한 번씩 무료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박사님?
네, 그 KTV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국민들 위해서 이제 좋은 병원비 아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추나 요법도 급여화시켜주고 그리고 첩약도 이제 시범사업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을 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